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데나리온 김일수입니다. 와! 좀 이제 편안해졌어요? 예. 네. 자, 오늘은 또 상담 사례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22년 남은 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한 40대 전후. 그러겠네요. 그죠? 네네. 또 직장에 따라 다르고. 30대 후반, 뭐 중후반. 그렇죠. 30대 후반, 하여간 40대는 아직 그러겠네요. 못된 분이에요. 자, 이분의 사례는요. 연금저축, 그동안 연금저축 보험으로 네. 하셨던 분이에요. 하셨던 분인데, 저희 이제 데나리온을 통해서, 앞으로 22년이나 남았다면 이게 주식형 자산을 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니까. 장기 투자니까.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옮겨 오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네. 또 조금 걱정이 생긴 게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주식 몇 개 고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금저축 펀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라는 질문을 해 오셨는데 네. 대부분 이런 질문들 많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상담하다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펀드로 옮기거나 또 예. 아니면 이제 매달 한 달에 아까 그 청년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5만 원, 10만 원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물어보는 게 연금저축보험이나 뭐 신탁이나 채권으로 하면 되게 심플한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데나리온 강의를 들어보니 장기는 주식이 좋다 그러고 주식이 어려우면 또 펀드를 해라 그러는데 투자는 해야겠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뭐 좀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십니까? 일단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22년 앞으로 이분 남았으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주식형 자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주식형 자산인데 네. 이분이 지금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해 오니까 이전에 오는 돈이 얼마냐. 그죠? 이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전에 오는 돈은 일단 일시금으로 넘어오니까. 그게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4, 5천만 원 될 수도 있겠네요. 3, 4천. 그렇죠. 이분이 얼마의 소득자고 또 그동안 지금 한 40세가 아직 못 됐다고 보면 네네. 그래도 이제 연금 저축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 다름으로 그렇죠. 목돈 이렇게 목돈 운용과 네네. 일시금으로 넘어오는 목돈 운용과 앞으로 계속 월 적립을 해 나갈 이것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네.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네. 또 생각이 들면 저 월 적립은 조금 22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또 목돈은 조금 목돈이니까 관리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역시.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일 건데 목돈하고 또 월 적립을 차라리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은 편한데. 맞습니다. 그죠? 센터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역시 이제 참 같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가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처음 시작했다. 저번에 처음 시작했다. 언젠가 한번 또 이야기했던 그 100만 원 남는 청년이 10만 원으로 저 해볼래요라고 했다. 그러면 몰빵. 그 몰빵이라는 게 10만 원을 주식형에 몰빵하는 겁니다. 주식형 그 100만 원 몰빵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때 분산, 시간은 분산될 거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펀드를 한 4가지 정도로 25,000원씩. 근데 뭐 25,000원이라 하지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펀드는 또 어떤 게 좋은지 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나이가 38세, 9세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지가 뭐 한 10년 됐다. 그러면 보통 2천만 원 넘거든요. 그렇겠네요. 원금도 넘었을 거고. 예. 그러면 한 3, 4천 넘어오면 좀 만약에 지금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걸 다 몰빵, 주식으로 넣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목돈은.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분이 굉장히 안정형을 추구한다. 그러면 한 60%, 50%는 지금은 채권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한 4, 50%는 주식형 펀드에 넣어주는 걸 저는 선택을 하겠고요. 또 매달 이분이 만약에 한 10만 원부터 왜 34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 때문에 세액공제가 400만 원까지니까 상담을 해보고 여유가 많다. 그러면 34만 원이다 그러면 매달 넣는 것은 주식형 펀드에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목돈은 좀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슷하다 그죠? 네네네.
또 채권형 펀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채권형 펀드도 조금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섞어찌게. 또 오늘 아마 센터장님 일이나 제 일이나 다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비슷할 건데 또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때때로는 뭐 변경이 필요할 때 뭐 그런 정도를 잘 대응을 하면 괜찮겠다 싶은데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또 이 듣는 분들이 조금 답답해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펀드들이 어떤 펀드들인지 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금저축 펀드나 일반 펀드나 이 라인업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또 보편적인 펀드들이 많으므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조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분산을 대표님 저번에 분산 투자 얘기할 때 제가 좋았던 것은 시장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 그 뭐 우리가 펀드 이름 말해도 됩니까? 블랙록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미리 말해버렸네요. 근데 이제 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글로벌 자산 배분해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 닥터나 뭐 펀드 솔루션 이런 홈페이지가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게 블랙록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를 넣고 그래서 비중은 만약에 매달 들어가는 걸 친다면 100%를 주식형 자산으로 했다고 쳤을 때 한 20%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로 넣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예시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꼭 이게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 들어가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펀드가 하나 있는데 에셋 플러스 그 리치 투게더 글로벌 펀드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에셋 플러스라는 왠지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 들고 또 리치 리치 투게더 글로벌 리치 투게더 뭔지 리치 이러면 약간 부동산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펀드는 앞에 들어가는 게 운용사 이름입니다. 아까 블랙록이라고 이야기했고 에셋 플러스라면 앞에 운용사 이름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어디 투자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 자산 시장의 한 50%부터 60%가 들어가고요. 또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프랑스 쪽에 한 20%를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주식을 보니까 루이비통 에르메스. 그렇죠. 또 프랑스 명품 화장품.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 옷은 없어도 우리가 5만 원으로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과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내도 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만약에 좀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배당주 쪽으로 배당주 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이다스 책임 투자라고 조금 이제 기술주를 따라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인데 장기적이니까 그래서 국내도 한 10% 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4차 산업 이거죠. 4차 산업 개념이 있고 또 우리가 에너지 개념, 모빌리티 개념, 우주항공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IBK 켄쇼 4.0이라고 4차 산업에 굉장히 집중된 게 하나 있고 4.0이니까 4차 산업이네. 또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변동이 크지만 작게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신생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멀티 에셋, 글로벌 클린 에너지. 그럼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도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삼성 클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를 다 이야기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우리가 바닥에 깔면 좋겠어요.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면 좋을 것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사이에 이 차이점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 다른 펀드들도 시간이 길어지면
그 펀드들 간의 변별력은 많이 이제 줄어들더라. 변동폭이 줄고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펀드 종류의 장기 투자는 꼭 민감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지만 네, 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하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펀드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펀드들이에요, 그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펀드들이 장기로 하면 네. 크게 나쁘지 않다. 괜찮죠. 꼭 네. 우리가 숨어 있는 펀드를 발굴하려고 해서 필요는 됩니다. 없다. 네. 그죠? 이렇게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예. 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 강의 갈 때 예.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펀드가 신정밸류 고배당. 예. 네, 그 펀드 제가 교회 강의나 그렇죠. 재정 강의나 제 책에서 말하고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센터장님 믿고 집사님 믿고 했는데 아니 3년 됐는데 예. 수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랬는데 예. 1년 만에 다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여윳돈으로 그렇습니다. 길게 하면 우리가 은행에 우리가 대박 나버리는 건 아닌 거니까 예. 은행에 한 두세 배는 난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하고 조금 전에 실제 사례가 똑같은 거예요. 네, 결국 시간을 길게 투자하면 네. 여러 다양한 펀드들이 1년에는 차이가 나요. 1년 동안은 1등하는 펀드와 꼴등하는 펀드가 있죠. 변동폭이 굉장히 그죠?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년, 3년, 5년, 10년을 하다 보면 이 펀드 사이의 평균치로 다 평균으로 많이 수렴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해당 펀드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나면 다 회복되고 올라오더라고요.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떤 펀드에 속상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매달 계속 그렇죠. 예, 이것을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쌀 때니까. 맞아요. 쌀 때니까 예, 완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펀드를 저도 한 20년 해보니까 일단은 용도를 잘 떼놓고 장기로 기다리면 그러니까 특히 좀 우리가 오늘 포트를 한 4개를 드렸거든요. 예, 글로벌 예. 자산 배분, 그리고 글로벌 펀드, 그다음에 국내 펀드 하나,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공격적인 재생에너지나 4차 쪽에 예. 이렇게 넣었을 때 아마도 1년 보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3년, 5년 가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4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장기 투자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하고 또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펀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4차 산업도 우주 산업 그리고 신재생 네. 또 모빌리티 이런 등등의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샘플, 그럼요. 그죠? 예시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좀 공부해 보시면서 네네네. 자기 신의 돈은 누가? 자기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데나리온과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는 펀드 구성은 어떻게 해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답답해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네.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데나리온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은 또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데나리온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